자, 18쪽에 등장하는 예제 4번 문제 바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 자체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삼각비를 이용한 풀이법은 할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 30도, 60도, 90도짜리 혹은 45도, 45도, 90도짜리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선분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더 편리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도, 60도, 90도일 때는 1대 루트 3대 2, 45도, 45도, 90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문제 들어갈 건데요. 자, 그림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각도가 나왔는데요. 얘가 지금 45도고요. 얘가 지금 60도고요. 수선이 내려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얘가 5루트 2라고 하는 별이 나왔고요. 얘가 x고요. 얘는 y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x하고 y의 값을 각각 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하시고 암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디레식 만드시면 돼요. 암산하든가 디레식 만들든가. 자, 갑니다. 일단은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 45도, 90도짜리죠.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2.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루트 2가 1이 되려면 나누기 루트 2를 해주면 1이 되기 때문에 루트 2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계산 결과에 여기에다가 나누기 루트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요 변의 길이 얘를 가지고 이 변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 곱하기 루트 2. 반대는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입니까? 분모에 루트 2 갖다 붙이니까 5가 되더라.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5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5 루트 2 나오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는 삼각형을 보십니다. 얘가 30도가 되겠죠. 그럼 얘도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인데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 2. 근데 루트 3대 2는 암산이 잘 안 되거든요. 볼 땐 비례식 쓰면 돼요. 루트 3대 2. 그래서 길이의 비 루트 3대 2는요. 실제 길이 5대 y와 같다. 이렇게 했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루트 3y라는 녀석은 10과 같고요. 따라서 y의 값은 루트 3분의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분모의 무슨화, 유리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은요. 자, 분모 얼마분의 3분의 분자가 10루트 3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좋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확인 4번 두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BD의 길이,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구나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삼각형 자체가 뭘까요?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자, 그럼 얘가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 2예요. 1대 루트 3. 그러면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곱셈하면은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딱 곱하니까 루트 6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 요 파란색 삼각형 역시 마찬가지로 45도, 45도, 90도짜리죠.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2.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셈한 것이 x의 값이구나 라는 거죠. 그럼 루트 6에다가 루트 2 곱하면 루트 12거든요. 12를 소인수분해 해서 2루트 3 이렇게 간단히 답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 요 60도라고 하는 각을 보세요.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럼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해서 60도니까 얘 몇 도? 30도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길이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직각이죠. 요 전체 커다란 삼각형 자체가 지금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선분의 기랩이 존재합니다. 1대 루트 3대 2죠. 내가 1대 2예요. 1대 2라는 말은 12의 반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6이죠. 자, 그런데 요 삼각형도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에요. 60도, 여기 30도니까요. 그럼 선분의 기의 비는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대 2예요. 루트 3대 2, 루트 3대 2. 암산이 잘 안 되죠. 그럼 비례식.
루트 3 대 2는 실제 길이 6 대 x 이렇게.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루트 3 x는 12. 따라서 x의 값은 루트 3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분모의 유리화까지 진행해 주시면 3하고 12가 약분되기 때문에 자, 루트 3이 최종적인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변이 하나 나왔고요. 얘가 지금 몇 도? 30도. 얘 몇 도? 15도. 요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0일 때 우리는 탄젠트 15도의 값을 알아보는 그림입니다. 자, 탄젠트 15도.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15도거든요. 그럼 탄젠트 15도라는 것은 15도를 기준각으로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외곽.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죠. 그럼 얘가 15도면 여기는 얼마다? 15도가 나와야지만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30도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길이가 20이면 여기는 얼마다? 20이다. 그런데 요 삼각형을 보니까 특수각이죠. 30도, 90도, 얘는 60도. 선분의 기계비가 존재합니다. 30도의 대변부터 1대 루트 3 대 2죠. 그럼 1대 2. 따라서 얘가 10인 거예요. 그리고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얘는 10 루트 3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탄젠트 15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는요, 얘를 기준각으로 밑변분의 높이. 그럼 밑변의 길이는 20과 10 루트 3을 더한 거예요. 높이는 10이고요. 근데 이 분모를 살펴보면은요, 둘 다 10이 곱해져 있죠. 그럼 10을 앞으로 뽑아내면은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곱셈의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도 10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10이 있기 때문에 10을 앞으로 뽑아내면은 여기에선 2가 들어가고 얘는 루트 3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10하고 10끼리 약분해서 없애버리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아니? 2 더하기 루트 3 분자가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를 할 건데 이때는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녀석인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는 거죠. 합차 공식.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의 관계. 자, 그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앞에 것끼리 곱하시면은 4가 되겠고 뒤에 것끼리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대로. 그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생략해버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분모의 유리화의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과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은 합차 관계라고 얘기하고 합차 관계일 때는 같은 것끼리 몇 번 곱하면 2번 곱하면 전개식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합차 공식이었죠. 앞에 것끼리 곱하시면 A제곱, 뒤에 것끼리 곱하시면 마이너스 B제곱. 이 합차 공식 원리에 따라서 2 더하기 루트 3 합차 관계인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됐죠? 자, 비슷한 문제, 확인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설명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등변 삼각형입니다. 얘 얼마입니까? 변의 길이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요 삼각형 보시니까 특수각이네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2. 그래서 2 나누기 루트 2를 해주시면은 얘가 되는 거죠. 1대 루트 2니까. 나누기 루트 2. 자, 그럼 분모의 무슨화? 유리화를 진행해 보세요.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할 거.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기 때문에 2하고 2끼리 약분하니까 얘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루트 2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똑같이 루트 2죠.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각과 이 각을 더해서 45도가 나온 거잖아요. 두 각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따라서 얘가 몇 도다? 우리가 원하는 22.5도가 여기 생기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22.5도니까 얘를 기준각으로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럼 분모는 얼마입니까? 2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고 분자가 루트 2가 되겠죠. 밑변분의 높이. 자, 합차 공식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할 것. 합차 관계인 녀석은 가운데 보 반대인 2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할 것. 자, 분모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것끼리 곱해주시면 2 곱하기는 4. 뒤에 것끼리 곱하시면 부호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그래서 분모가 2가 되는 거죠. 분자는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가니까 2 루트 2. 그리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그냥 2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요 2를 쪼개서 약분할 수 있죠. 2하고 2끼리 약분, 2하고 2끼리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알차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바로 예제 6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3x 마이너스 3y 더하기 8은 0.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개념 없이 푸는 방법입니다.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어차피 직선,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직선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x절편과 y절편 이용하라고 했죠. 그럼 x절편하고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자, 플러스 8 넘어가고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8. 얘가 x절편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에다 0을 넣어서 y의 값 구할게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주어지니까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은 0이 되면서 y의 값이 플러스 3분의 8이 나와요. 그러니까 y절편은 플러스 3분의 8이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프와 x축이 만나죠.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의 방향, 오른쪽이 양의 방향. 그래서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얘가 음의 방향이고요.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죠. 그러면 그래프하고 x축의 양의 방향,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루는 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이 각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보다시피 얘가 직각이고요. 이변과 이변이 같지 않나요? 그럼 두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답은 몇 도? 45도가 그냥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 더하기 b. 물론 a의 값은 양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을 할게요. 됐죠?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프와 x축이 만나서 점이 생겼는데 양의 방향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y절편이 b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 b가 되는 거고요. y에다가 0을 넣어서 x의 값 구할 거예요. x절편 구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ax라고 하는 건 b와 똑같고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0에서 얘를 뺀 거니까 플러스 a분의 b가 되겠고 얘는 b가 되겠고. 됐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각으로 직각삼각형이니까 탄젠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얼마입니까? a분의 b, 높이는 b, b는 1분의 b를 말하죠. 번분수 간단히 합니다. 안쪽 길이 곱한 건 분모, 바깥쪽은 분자.
pp 약분되니까 탄젠트 알파는 a와 같네요. 아, a가 뭐예요? 기울기.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와 같네요.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와 같다. 알파는 뭐라고요? 그래프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일 때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와 똑같다. 이게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a라고 하는 기울기는 어떤 의미다?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와 똑같다. 이때 알파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다? 그래프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와 똑같다. 좋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자, 뭘 구하자? 기울기를 알아볼 거예요. 얘 넘기면은요. 3x 플러스 8은 3y와 같죠. 1참수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양변을 3으로 나누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y는 x 더하기 3분의 8 이 모양이 되겠죠.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와 똑같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아니었나요? 그래프와 x축의 양의 방향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럼 탄젠트는 언제 1이 나와요? 45도일 때.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각은 45도. 이렇게 풀어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의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개념 하나 공부한 거예요. 1차 함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와 똑같다는 거. 알겠죠? 탄젠트 알파와 똑같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파는 뭐라고요? 그래프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됐죠? 자, 관련된 문제 밑에 있는 확인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이니까 1차함수 모양이잖아요. 1차함수 관계식 세워보세요라는 뜻입니다. 1차함수 관계식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기울기라고 y절편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보십시다. 이 삼각형 자체가 뭡니까? 지금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얘의 길이 얼마예요? 0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변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선분의 길이의 비가 존재하죠.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대 2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위로 루트 3만큼 올라갔으니까 y절편의 위치가 루트 3이네요. 이거 b가 나왔네요. b가 루트 3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그래프 전환은 좀 나왔네요. 마이너스 1,0을 식에 대입하는 거. 이게 하나의 방법이죠. 두 번째는 x절편하고 y절편 나왔을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었죠.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몇 도? 60도가 똑같잖아요. 좀 전에 어떤 개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 오늘 공부한 개념은 요거지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 x에다 마이너스 y에다 0 집어넣어서 b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 알아봐줘도 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딱 붙여놓고 x절편 얼마분의 마이너스 1분의 y절편 루트 3이다. 기울기 얼마다? 루트 3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건 탄젠트 60도와 똑같다는 거. 오늘 공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바로 a의 값은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답을 정리하시면 y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얘가 저 직선 1차함수의 이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죠?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쪽은 숙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21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4분원의 삼각비예요. 자, 지금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약간 좀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세요. 네, 그리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분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의 4분의 1, 원의 4분의 1. 그래서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을 우리가 4분원이라고 불러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짜리 부채꼴. 얘를 이제 우리는 4분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자,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보고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반직선 하나를 딱 그렸어요. 반직선 하나를 딱 그렸어요.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요 점을 선생님은 C라고 하고요. 요 점이 수선이 발휘될 수 있게끔 또 수선을 내렸어요. 요 위치를 D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 각도를 편의상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편의상 X. 그런데 자, 처음부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있죠. 요 길이를 선생님은 1로 잡을게요. 그럼 이 길이도 얼마일까요?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삼각형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두 개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안쪽에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바깥쪽에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럼 안쪽에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x라는 각을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인 x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 1, 높이는 선분 AB. 자, 분모 1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sin x가 되는 거예요. 선분 AB의 길이, 이 길이가 바로 sin x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점은 뭐냐? 원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에 의해서 부채꼴의 호와 만나는 위치가 A점이고 그 A라는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B점이에요. 그럼 선분 AB가 sin X의 값을 의미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X가 0이 돼버리면 각도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0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X라고 하는 이 각도가 점점점 늘어나면은 만나는 점에서부터 수선의 길이가 선분 AB이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는 점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각도 자체가 점점점 작아지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점점점 짧아지겠죠. 다시 한번. A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A점이고 거기에서 수선을 내린 게 B점이에요. 만약에 이 반직선이 이렇게 각이 커지면 이게 A점이 되는 거고 수선 내린 게 바로 sin X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반직선이 점점점 각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각이 0인 상태가 되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사인 0도가 0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표에서 외웠죠. 사인 0도가 왜 0인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사인 90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90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반직선이 이렇게 직각을 이룰 때예요. 그럼 바로 요 점이 바로 A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이 A점이 되겠고 A라는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점이 B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다? 1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반직선이 점점점 커져서 90도가 되는 순간 선분 AB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90도가 1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납득이 되세요? 자, 혹시나 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코사인. 그럼 코사인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무슨 뜻이냐?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럼 밑변이 얼마입니까? 1분의 밑변은 선분 OB가 되겠죠. 여기 분모이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 OB가 뭐가 되겠다? 코사인 값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값은 선분 OB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 길이가 코사인 값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만약에 반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만나는 점이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B점이에요. 그러면 각이 늘어나면은 코사인 선분 OB라고 하는 녀석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 길이는 선분 OB가 이 길이였는데 이 길이가 바로 코사인 X였는데
각이 커지면은 코사인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짧아지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보세요. 만약에 각도가 몇 도가 되는 순간, 90도가 되는 순간, 90도가 되는 순간 요점이 A점이었죠. 그럼 A라는 점에서 수원 내렸기 때문에 요점이 그대로 B점이 되었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입니까? 원점과 B점이 겹쳐버려요. 그럼 선분 OB의 길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은 각도가 90도가 되는 순간 선분 OB가 O점과 B점이 일치한다 겹치기 때문에 길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각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각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각도가 점점점 줄어서 0이 되는 순간 이렇게 반직선이 나오게 되면은 요점이 A점이 되겠고 A라고 하는 점에서 수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A라는 점은 그대로 B점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선분 OB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반지름이니까 1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코사인 0도일 때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점점점 각도가 줄어들면은 코사인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1까지 늘어나게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죠. 예, 사인 그리고 코사인 0도일 때하고 90도일 때 왜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지 요 4분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떤 삼각형에서 요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탄젠트 x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예요. 그럼 요 밑변의 길이 자체가 1이에요. 높이는 선분 CD고요.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선분의 길이, 바로 요 선분의 길이가 탄젠트 x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요 선분의 길이가 탄젠트 x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탄젠트는 0도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선분의 길이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0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 각도가 점점 줄어들면은 탄젠트 각도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러다가 0도가 되는 순간은 길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 0도가 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반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얘가 수선에 발휘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분을 내린 거예요. 요 길이가 바로 탄젠트 x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 길이가. 그러다가 만약에 각도가 몇 도가 돼버리면 90도가 돼버리면 쭉 반직선이 올라가는데 요 점이 수선에 발휘될 수 있게끔 수선을 그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각도가 90도가 돼버리면. 그래서 반직선 자체가 한없이 위로 올라가기만 하고 요 점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계산할 수 없다.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무한대라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0도는 0, 사인 90도는 1, 코사인 90도가 0, 코사인 0도는 1, 탄젠트 0도는 0, 탄젠트 90도는 무한대로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들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반직선을 그었을 때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질 터인데 사인과 코사인은 안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을 따질 거고요. 바깥에 있는 큰 직각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따진다는 거, 그것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21쪽, 그리고 22쪽, 21쪽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자, 22쪽은 뭐 삼각비 표라고 해서 표를 보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22쪽 잠시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삼각비 표라고 하는 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1도 간격으로 삼각비의 값을 소수점 아래 5자리에서 반올림해 4개 자리까지 나타나는 것을 삼각비 표라고 하고, 사실 뭐 어떤 교재든 간에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삼각비 표가 있습니다. 그 삼각비 표는 그냥 읽는 방법만 알면 돼요. 뭐 세로줄은 각도가 나오고 가로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고
그 각도에 따른 그 비율의 근사각이 정리되어 있는 표, 그걸 이제 삼각비 표라고 부른다. 뭐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어서 23쪽, 23쪽은 이제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믿고요. 23쪽은 일단 숙제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24쪽으로 갈 건데, 24쪽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2교시까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숙제는 23쪽까지 숙제하는 걸로 개념 정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숙제하는 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24쪽부터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강의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서비스를 해드리고요.